14살 먹던 해 서울 마장동으로다가 아버지가 공장을 이전해갖고 글로 이사를 했어요. 학교 좀 보내달라니까 안 된대요. 네가 빠지면 공장을 수도하니까 안 된대요. 나 하나 희생해서 가족과 부모님과 형제들 그들만 다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았어. 대장일이란 내 인생이고 삶이고 내 삶의 원동력이었지. 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죠. 그렇게 54년이 흘렀다. 묵은 먼지가 쌓이고 반들거리던 연장에도 녹이 내렸다. 하지만 대장간은 여태 힘차게 잘 돌아간다. 아직 끄떡 없다.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통째로 대장간 화덕에라도 들어앉은 것처럼 말이죠. 하나 돌이켜보면 뜨겁지 않은 계절은 없었습니다. 불꽃처럼 살아왔습니다. 내가 대전으로 온 거는 96년도 1월 29일 날 밤 9시 반에 딱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아버지제 증권이다 소 키우라 돼지 키우라 해서 이제 좀 천문학적인 돈을 다 말아먹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한 거죠.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온 대장장이 전만배. 그렇게 수십 년째 매일 아침 그가 거르지 않고 해온 일은 나무를 깨워 불을 마중하는 일입니다. 아이 생생하죠. 내가 기억하는 건 나 같은 경우는 7살 이전부터 풀무지개 하면서 불 다루는 법을 익히고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대장장이에게 불은 뜨겁게 끌어안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모든 내 삶에서 생명의 근원은 불에서부터 시작한다. 불을 펴져야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제품을 만들어야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으니까. 불이 없이는 이 대단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대장간 곳곳에는 그가 흘려온 눅진한 땀과 시간의 덮개가 쌓여 있습니다. 한평생 새를 만져온 손끝은 예리한 저울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재단하잖아요. 중량을 달아갖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카레 형상으로다가 두드려서 일단 만드는 얘기예요. 손바닥만한 쇠붙이를 화덕 위에 뉘입니다. 화덕의 온도는 무려 2000도. 쇠가 불의 열기를 깊이 삼킬 때까지 기다립니다. 요 밑에 끼는 거는 모루라 하고 위에 때리는 부분을 매라 합니다. 그 이제 어떤 제품은 어떤 단계에 거치냐에 따라서 이 매와 모루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뭐 하루 수십만 번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달거든. 그때 또 그거 다른 부위만큼 또 갈아서 형상을 만들어 갖고서 작업을 해야죠. 뜨거운 불의 심장이 쇠붙이에 옮겨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칼의 형상을 잡아줄 차례. 볼 때는 그냥 무식하게 막 두들기는 것 같은데 속도,
또 쓰면서 소리, 냄새 전부 다 캐치를 해가면서 해야 돼. 손에 때리면서 두꺼우면 집게의 두꺼운 부위 맞는 감각이 틀려요. 그리고 또 이제 박자를 맞춰야만 칼씀배 뽑을 때 그걸 맞춰서 돌려야지. 그게 조금만 어긋나면은 새가 늘어나지 않고 엉뚱한 데로 다 퍼져 버리거든. 그러면 제품 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오로시 칼 좀 하나 보러 왔는데, 오로시칼하고 또 그다음에 대박 칼 좀 하나. 오로시칼은 나무 자료로 네, 나무 자루로 해서 하고 싶은데, 요걸로 만들면 되고. 네, 요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걸로 만들면 대박 칼은 중간짜리로 해서. 되고. 중간짜리. 네, 중간짜리면 요거 갖고 쓰면 딱 맞을 거야. 아, 무게도 딱 좋고 괜찮은데요. 네, 갈아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을 직접 만드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칼을 제 쓰임에 맞게 손보는 일입니다. 누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따라 칼의 모양과 칼날의 성격을 바꿔줘야 합니다. 되게 작업하려면은 날이 너무 얇으면은 날이 다 나가 이게 좀 조금 두께 있게 해줄 거야. 반백년 대장장이의 감각과 칼 끝의 인연이 만나는 시간. 처음에 서울에서 제가 그 사시미 칼을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하고 나서 우연찮게 다시 한밭 대작간을 왔는데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칼을 보고 칼에 이게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갖고 너 서울에서 언제 내려와서 해갖고 또 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칼 보고 아시니까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래갖고 와서 다시 한번 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계속 여기 와서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다시 또 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아리송해도 칼을 보면 단박에 기억이 떠오른다는 천생 대장장이. 칼 앞에선 누구보다 단호합니다. 앞으로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칼을 더 구매를 한다면은 어디서 사도 상관없어. 네. 혹시 일본 가서 일본서 칼을 사게 될 때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전송을 해. 그러면 속지 않고 당연히 정가에 네. 살 수 있고 기왕에 뭐 그쪽에 일하는데 내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 거야. 네네. 더 좋은 거는 그런 데서 돈 쓰기 싫으면 나한테 오면 돼. 내가 만든 거 쓰면 돼. 일단 저는 이제 평택에서 오마카세 이제 셰프로 이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칼을 이제 수작업으로 갈다가 도저히 이게 제가 못 만지겠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이제 찾아서 이제 뵌 거죠. 칼이 이렇게 쓱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걸 접하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때가 딱 깜짝 놀랐어요. 그의 손이 닿으면 칼은 더 이상 예전의 칼이 아닙니다. 충남 부여에서 시작해 106년째 이어온 뿌리 깊은 가업. 대장간의 불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거쳐 앳된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내가 14살 먹던 해 12월 24일 그때는 교회에 가면 먹을 거 많이 줬거든. 그거 얻어먹으러 나가려고 하는 시간이 9시 반이었어. 근데 아버지한테 딱 걸리면서 너 칼 좀 갈아봐라. 근데 마침 돈 한 푼도 없는데 그거 시키는 대로 잘하면은 다음은 용돈 1, 2원이라도 혹시나 주시려나 하고 앉아서 칼을 갈았죠. 한 11개 얼른 딱 갈아주고 이제 딱 일어서서 이제 다 갈았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갈 칼을 딱 가져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군말도 없이 좋아하면서 딱 가니까 그걸 갖고 돈 내고 사가니까 너 나가지 말고 지금부터 일해. 피할 수 없었던 대장장이의 운명. 쇳밥을 삼키며 스스로 자라난 감각들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칼자루 속에 들어갈 부분을 뾰족하게 송곳처럼, 그것도 이제 그냥 형상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쓴배 새를 질를 때, 이게 각을 질를 때 거기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칼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섬세한 작업이죠. 오래전엔 아버지와 여러 매질꾼들이 힘을 합쳐야 했던 고된 노동. 세월이 흐른 지금은 손때 묻은 기계와 합을 맞춥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된 건 마찬가지. 쇠의 이치를 이해하고 능히 다룰 줄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새를 분배해서 어느 곳으로 보내야 될 거, 많이 보내야 될 거, 적게 보내야 될 거, 그걸 새를 이제 때리면서 잘 퍼뜨려놔야만이 마지막에 평탄 작업할 때 칼의 형상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화로에서 다시 한번 바짝 달궈진 새붙이. 이제 어엿한 칼의 모양이 드러나는 평탄 작업입니다. 평탄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판판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기에서 칼 등의 모양을 빈틈없이 만들어가면서 그 평탄 작업을, 저 새가 어느 곳에 어떤 곳에도 새가 뭉쳐있지 않게 고르게 펴줘야 돼. 그래야만이 칼 쓸 때 새가 안 뭉쳐있어야 칼 쓸 때도 편하고 나중에 갈 때도 잘 갈리죠. 평탄 작업이 끝난 칼은 더 이상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턴 오롯이 대장의 영역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는 거 쭉 옆에서 대잔자리하면서 봤는데 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지고 혼나면은 한번 저 맞으면 되지 뭐 하고서나 했어요. 처음에 한두 개는 버렸는데 서너 개 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거보다 더 잘 나왔어. 너 누구한테 했냐? 아니요. 아버지 하는 거 보고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하니까 되네요. 그때 처음으로다가 아버지한테 3일간 훈련 받았어요. 기계가 쓰다 보면 어떻게 고장나고, 고장났을 때 연마, 한마 그 만드는 방법을 3일간 가르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 밀어내고 내가 그 기계 그걸 잡았죠. 이제 칼은 대장의 손에 의해 크기와 용도에 맞게 절단됩니다. 결코 배워서 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예리한 감각의 날로 무딘 시간의 벽을 수없이 두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전통 식도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서울, 이북 쪽으로는 전부 다 약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칼들을 거의 뭐 7, 80%가 전통 식도 모양이 있어요. 전통 식도에서 꼭 보성코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일자 형태로 되는 게 일자 칼이라고 하고, 버선코 모양을 갖다가 코백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15살, 16살인가 15살 그때쯤 스테인리스 칼들이 그때부터 이제 무쇠칼처럼 이렇게 두드려서 노간 쓰는 칼이라 해갖고서는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했던가요? 남다른 재주와 견실함으로 큰 불꽃을 일으킨 그의 대장간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초 지나면서부터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칼이나 낫,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20분의 1, 30분의 1 가격으로 막 퍼지는 거야. 그때 대한민국에 수천 개가 넘는 대장간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 없어졌어요. 나도 그때 이제 대장간을 접어야 되냐. 중국 시장에 개방됐으니까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야 되냐. 그거를 고민하던 차에 야, 살면서 가장 오래까지 없어지지 않은 물건이 뭘까? 거름 내는 거, 밭 가는 거, 벼 비는 거, 풀 베는 거 전부 다 기계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집집마다 칼은 다 있더라고. 세월은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의 자리를 기계가 비집고 전통의 자리엔 효율과 편리가 들어섰습니다. 시대의 모진 변화에 맞서 그는 칼을 뽑았습니다. 다른 것은 내려놓고 오직 칼 하나로 승부를 보겠노라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옛날 말로 약기, 요즘 말로 열철이라고들 하는데 약기를 넣지 않으면은 새가 물렁거려 갖고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새를 단단하게 해줘야만이 식재료를 잘라도 날에 쉽게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주죠. 열처리를 만약에 5mm나 2, 3mm만 넣으면은 한 2번만 갈았으면 칼 붙습니다. 물렁새가 나오고 열처리 안 한 부분이 나오면. 대부분들의 칼들이 그런 식으로들 만들어요. 내 생각은 틀려요. 칼이라는 거는 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손에 익은 칼을 계속 쓰기를 원해요. 그러면 놈들 5mm, 3mm 넣을 거 나는 5cm 이상을 열처리를 해버리면 놈보다 20배 이상 더 오래 쓰고. 열처리 과정에서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는 손에 익은 도구들. 특히 대장의 상징이라 불리는 집게는 용도에 맞게 전통 방식으로 그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옛날에 재래식으로다 이제 이런 낙 같은 거는 이제 열처리 하려면 119실자 둘이서 붙어야만이 하루에 300개 정도 열처리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거의 불량률이 30%대 이상 됐고, 그때 이제 우리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아예 열처리만 쉽게 하면 되겠는 거야. 그게 연구하다 안 되는데, 그때 잠시 큰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황새 한 마리가 날라와서 나무에 앉아 있는 거 보는 순간, 황새 모가지 닮은 집게를 만들면 해결되겠다. 그래서 바로 집게를 만들었고, 요게 그 집게예요. 여기 이제 황새 조둥아리 뭐야, 지금은 여기가 많이 이렇게 달았는데 하도 써먹어서 황새 조둥아리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요걸 해갖고 열처리를 하니까 바로 이 연장 하나 때문에 혼자서 하루에 4,000개, 5,000개씩 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열처리 공장이라는 게 이제 막 생기고 막 그러면서 열처리 공장에서 이제 그냥 막 대량으로 이렇게 막 쏟아내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걸 써먹을 데가 없죠, 이제. 손에 익은 도구가 없다면 제대로 된 작품도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전만배 대장장이. 오랜 세월 숱한 담금질을 반복하며 호되게 배운 것들은 몸속 깊이 감각과 안목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썼던 모르는 아직 있고, 나머지 연장은 언제부터 있던 건지 모르는 연장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기계화된 대장간들은 발동기를 돌려갖고 그러니까 동력을 얻어갖고서나 하는 데도 있었고, 내가 알기로다가 나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 되지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매질꾼들이 매질을 해갖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터를 이용해서 서울 올라와서 모터를 이용해서 돌렸는데 그때는 전기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동력을 쓰고 한쪽에서는 매질건들 매받아서 일하고 말 그대로 복합적인 일을 했죠. 나도 매질부터 배우고 매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질을 하지. 그 매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 했던 쇠붙이가 장인의 손끝에서 불과 물을 만나고 무수한 담금질을 거쳐 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옛날에는 칼을 만들어 놓은 거를 사다 쓰는 집은 진짜 고을에서 잘 사는 집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잖아. 거의가 대다수가 대도시 빼놓고는 말이에요. 대다수가 낫 쓰다 보면 낫 부러지고 그건 낫이 강철이거든. 그 낫을 갖고 와서 칼 만들어 달라면 그걸로 칼 만들어지고 그런 건 수태게 봤죠. 뭐 재밌죠. 일을 하면 있었고 재미를 느끼면 힘든 줄 모르고 하고요. 일을 해도 힘들면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그건 그 사람하고 안 맞는 거죠. 완성된 칼에서 느껴지는 균형과 비례. 검정에서 푸른색, 흰색으로 번져가는 날의 빛깔도 오묘합니다. 하나하나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 대로 나오고 또 소비자들이 와서 돈 내고 고맙다고 하잖아요. 돈 받아가면서 감사 인사 받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재밌죠. 대장간의 기계 소리, 망치 소리가 멈추면 작고 낮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휴식 시간인가 했는데 그의 손엔 또 연장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자들 집안일이라도 여자들이 할 일이 있고 남자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남자들이 할 일이지 여자들이 할 일이 못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다 해주고 이제 씨앗 뿌리고 모종까지 심고 나면 이제 내 일은 손 떠나는 거야. 소일거리 삼아 부부가 함께 가꾸는 텃밭. 그리 넓진 않아도 때 되면 제법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는 땅입니다. 감자, 고구마, 고추, 상추, 가지 그냥 살림하면서 먹는 건 전부 다 나와요. 야, 깜상 와서 소실한 일 좀 해. 꼬리만 살살 흔들지 말고. 농사 짓는 게 100배는 더 힘들어. 그냥 칼 2자루 잘 만들어 갖고서나 그거 팔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 다 사 먹고도 남아. 그런데 내가 길러서 먹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14살부터 가족을 위해 대장장이로 살아온 세월. 군인이 되고 싶었던 꿈은 먼 발치에 묻어두고 그 자리에 뿌리 깊은 책임감을 심고 키워왔습니다. 잘 나오려는지. 안 나오면 사다 먹어. 그래요. 사다 먹으면 돼. 그냥 심으면 나오는 거야. 자기야,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잖아.
뭘 또 해, 힘들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고, 진짜. 사서 고생이요. 이게 뭐요? 그 뭐 하나 해도 뚝소리 나요. 내가 어떤 때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봐요. 내가 지금 해놨는데 또 하잖아요. 뭐가 또 해요? 그냥 내비두지. 아이고 참. 내가 풀매잖아요? 그러면은 갖다 풀약 뿌린대요. 저기 여기도 못 먹게. 일하는 거 배기 싫다고, 그 풀 매는 거 배기 싫다고. 그럼 어떻게 농사를 줘? 풀을 다 뽑아줘야지. 채소도 풀하고 같이 커야 더 싱싱하고 더 경쟁력이 더 키워지는 거야. 그것은 자기 생각이야. 근데 밭에 막 풀 있어 봐. 얼마나 배기 싫은가. 아이, 그렇게 여기서 이 사람 아파트에서 사주오빠 사줄게. 아파트에서 사. 손에 물 한 방울까지는 아니어도 아내는 허리 꼿꼿하게 땀 흘리지 않고 살았으면 그게 남편의 마음입니다. 됐어. 생각보다 그래도 잘 만들어졌어. 이 정도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배추 5개 딱 심어. 4, 5, 20, 200개. 40개씩. 예. 딱 맞았네. 뭐 늙어서 나중에 탑밥받기 싫으면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 아니 힘 있을 때 열심히 안 도와주고 늙어서 힘 빠졌을 때 말 들어달라고 하면 누가 들어줘? 안 그래? 서로가 왜 하는 거요? 돌이켜보면 아내가 있었기에 무수한 삶의 굴곡들을 잠잠히 넘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도 뜨거웠던 여름도 은은했습니다. 하나 54년 대장장이 일생에 가장 추운 시절을 꼽자면 그는 이곳을 떠올립니다. 칼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곳. 새벽녘이 되면 서슬퍼런 칼도 지치는 곳.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돈을 좀 다시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 노량진에다 가게를 미리 잡아놨었어 사실. 거기서 벌어갖고 이 땅 사고 여기에다 건물 짓고 서울에 아파트 사고 그렇게 한 20년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기에 다시 성공을 하더라고. 수산시장 한켠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20여 년. 일찌감치 찾아와 기다리는 손님들도 변함없습니다. 뭐 항상 많은 건 아닌데 뭐 한 기본적으로 2-3분씩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긴 하세요. 전만배 대장장이의 아들 전종렬 씨가 이곳의 주인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4대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다 이제 외부 손님들이고 그 양식, 한식, 일식 또는 학생, 대학생, 뭐 중고등학생, 만약에 양식, 한식, 일식이면 이제 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실장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다른 분 제가 4개씩 받았어요, 사장님. 이분도 지금 5개를 해달라고 4개 해드렸고. 이거 빼고 5개. 예? 이거 빼고. 아니요, 4개까지만 해드릴 수 있어요. 사람 대신 줄줄이 칼이 줄을 서는 독특한 풍경입니다. 칼이 많이 밀려 있어서 원래는 5자루 맡기려고 그랬는데 3자루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초창기에 몰라가지고 이곳저곳 다녔는데 그때는 뭐 일단 그 그러니까 칼 이제 유지되는 기간이 좀 짧기도 하고 금액도 비싸기도 해서 지인 소개로 노량진에 와봤더니 더 모든 면에서 너무 완벽해가지고 여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전에서, 아들은 서울에서. 서로 공간은 다르지만 칼을 연마하고 손보는 일은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 찾으시는 분들 있어요. 아직도.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메인의 자리는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냥 요 마감 면에서 최대한 그냥 아버지랑만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스타일대로 예를 들어서 마감 깔끔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필요 없어도 최대한 좀 깨끗해 보이게끔. 반려동물 사육사를 꿈꾸던 종률 씨는 언제부턴가 땀 흘려 일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여전히 태산 같은 그 모습이 작아지기 전에 곁에 서고 싶었습니다. 너무 시켜서 너무 좋다 해서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해갖고 지 스스로가 선택했고. 그때 나이가 22살 후반이었으니까 이제 좀 뭔가 정하긴 정해야 되잖아요, 장래를. 근데 생각을 해보니 뭐 가업이라는 게 있었고 그때 마침 아버지가 이제 노량진에서 그걸 하고 계셨고 그래서 한번 배워보겠다. 한번 이거 끝나고 학교 졸업하고 한번 처음부터 한번 배워보겠다 해서 이제 가볍게 발만 나갔다가 이제 지금 머리 끝까지 빠진 상황이에요. 아들의 이 일을 선택했을 때 내가 딱 한마디 했어. 너의 인생이니까 네 스스로 해라. 10년 동안 그럼 연습해갖고 아버지가 요구하는 수준 올라서면 서울 사업장 물려주겠습니까? 딱 만 10년 시간 주마. 최대한 지원하마. 그 안에 그 수준이 된다면 조건 없이 서울 사업장 주마. 사실 아버지는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반가움은 찰나였고 너무나 힘든 길인 걸 알기에 걱정은 매일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남다른 재주와 안목까지 이미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유튜브도 가서 봤는데 아 그래요? 네, 젊었을 때 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지금 모두가. 지금 뭐 쩔었죠 지금? 쩔어 있죠 그냥.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업에는 귀천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려받아서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가업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생각하고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네. 무뎌진 칼날을 벼리는 섬세한 손길로 그는 인생의 날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더 뛰어난 사람이 결국엔 뭐 끝까지 살아남는 걸 텐데 저는 제 기술이 뒤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한 적어도 30-40년 하면 내가 원조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오랜만에 아들 종렬 씨가 대전에 왔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어서 와. 잘 지냈어? 그래. 뭐해? 아이고 고생했다. 뭐 고생이야. 엄마는 어디 갔대? 엄마? 뭐 어딘가에 있겠지 뭐. 서울은 요새 좀 어때? 일량은 떨어지진 않고 떨어지지는 않고 그냥 꾸준한데 뭐 전에처럼 이렇게 많이 밀리거나 그렇지는 않는구만. 그냥 꾸준히. 대전은 좀 어때? 대전? 몰라 아빠는 일복이 많아서 그러는 거야. 얘가 계속 만나. 나도 일복이 많아서 맨날 이래. 타고난 게 일복인데 뭐. 서로의 안부를 챙겨 묻고 이어서 꽤나 밀린 숙제라도 하려는 걸까요? 장갑 저거 끼고. 스승과 제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두 개만 해볼게. 3개는 가려야지. 이건가? 아버지의 목소리에 스승의 단호함이 담깁니다. 말만 남기면은 나머지는 엘데카로 다 처리해.
요 공장 저 자리에서 한 1년 동안 기계 안 돌리고 앉아서 자세 연습만 했어요. 이거 자세를 배우면서 어차피 아버지가 그때 하신 말이 이제 대장간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는 공장장 아저씨가 계셨으니까 공장장 옆에서 네가 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뭐 좀 배우고 들어와라. 서울 올라오면 좋겠다 싶으셔가지고 한 3년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출타를 했죠. 아무리 스승이라 해도 상세히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아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습관적으로다가 할 때 이렇게 나가잖아. 이게 가장 위험한 거란 말이야. 여기서 나가면 여기서 다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딱 치기에 딱 좋은 거란 말이야. 아버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대장간 장인에선 가장 최고 권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고 기술자시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대장장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선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다치는 게 이게 장도할 때가 가장 문제란 말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갖고 여기에서 요거란 말이야 이거. 그거 할 때 안 대박칼 할 때만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큰 칼이고 작은 칼이고 항상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뛰어넘는다기보다 그냥 항상 크신 분인 거죠. 그냥 항상 보고 배울 건 항상 많은 거고 그 기술에서만 항상 이제 뭐 볼 때마다 기술을 하는 거 볼 때마다 아직도 신기한 건 많아요. 가업을 잇는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겠노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겐 아버지의 속도가, 아들에겐 아들의 속도가 따로 있습니다. 쓰임에 따라 칼날이 제각기 달라져야 하듯이 말이죠. 아버지도 동의하실 거예요. 굳이 네가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기술이 무조건 자식한테 이어져야 된다고 그런 건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 기술이 좋아서 다른 사람이 나왔고 그 다른 사람이 계승자가 돼도 좋아요. 저는 박수 쳐주고 좋아할 거예요. 저는 이미 저쪽 서울 그 칼 연마 쪽에 이미 올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승자가 나온다면 사이좋게 지내서 뭐 같이 협업하는 관계가 돼야겠죠. 이름만 이어주면 돼요. 이름만. 네.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저거 진짜 요번에 해온 거야? 아버지가 만든 칼에 아들의 손길이 보태져 칼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대장간을 나와 집 뒤 텃밭으로 향한 두 사람. 이렇게 뚝뚝뚝 뽑으면 되지. 이게 작은 애들은 이만한 애들은. 어우 그거 맛있어. 이거 먹는 거야? 이게 맛있어. 오랜만에 내려온 아들에게 뭐라도 양껏 퍼주고 싶은 아버지. 사실은 뭐든 함께하며 시간을 오래 붙잡아두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고구마는 아들과 함께할 자연스러운 핑계 아니었을까요? 이거면 1년도 못 걷다. 하고 사 먹어 감자. 그 그 아들 저렇게 힘들게 왜 그래? 나는 나중에 해다니까. 아니 그래도 온 길에 고구마 가져가기 좋.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잖아. 그냥 슈퍼맨이죠, 슈퍼맨. 왜냐면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일을 하시고 주말에 이제 제가 이제 힘든 일을 같이 해서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근데 그거를 하고 또 가족들 챙긴다고 또 주말마다 이제 계곡이며 산이며 이제 다 가족들 태워서 놀러 다니는 거 보면은 저는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거든요, 힘들어갖고.
근데 그거 한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그때의 아버지 나이가 되어가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느끼고 또 배워갑니다. 힘이 빠지신다는 건 느껴질 때 있는데 아직은 저도 이제 같은 직업이잖아요. 지금 같은 류의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한테 크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말해요. 이제 아직 우리 집안의 기둥이시기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된다고. 건강 관리 잘하시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는 제가 기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한테 크신 분이에요. 네. 온종일 돌아가던 기계가 멈추고 대장간엔 평소보다 일찍 정막이 내려앉습니다. 창고에 있던 자전거를 꺼내온 부부. 먼지도 털어내고 새로 바람도 채워 넣습니다. 부부에게 자전거는 산들바람처럼 가벼운 일상이자 특별한 추억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 끝났으니까 자전거 타고 잠깐 산책 좀 해라. 여기 하천변에 자전거 타기 좋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모처럼 두 바퀴를 이끌고 나란히 산책길로 달려갑니다. 늦여름이 무르익은 저녁. 바람 손잡고 가을이 놀러왔습니다. 십여 년 만에 팔당 때까지 그때가 자전거 사갖고서나 그때 샀지. 처음 사갖고서나 그 나갈 때 가다가 힘들어서 돌아갈까? 가자. 참 재밌었어. 그래도 팔당 때까지 그 여의도에서 팔당 때까지 용기 있게 갔다 왔잖아. 그 운동이라는 게 틀리대. 어머, 어쩐 일이야? 천둥오리 새끼 그 알깐 거 줘갖고 갖다 키웠잖아. 여기다 풀어놓으려고 했던 거야 내가. 쟤네들 놀래가지고 저기 서 있네. 저기 천둥오리한테 가서 놀라셨습니까? 아니 놀라셨습니까? 물어봐. 아우 진짜 하는 행동이 참 귀여워요. 어떤 때 보면은 우리 내 동생하고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네 형부 귀엽지 했더니 아니요 어디 조금 나사 빠진 귀여운 사람 같아. 저 귀엽지 않냐? 내가 가끔 그래요. 근데 귀여워요. 놈들은 평생 살아는데 뭐 할 말이 많아서 둘이 붙어 다녀야 하는데 둘이 붙어 다니는 게 재밌으니까. 한평생 대장장이로 살아온 세월. 기술을 익히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살 때도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기에 그의 삶은 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대장간에서도 아내는 늘 환한 햇살 같았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나면은 둘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내볼까 하고 자꾸만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나.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목적으로 사는 거죠. 여기까지 끌고 와주고 나를 여기까지 지켜줘서 나는 어쨌든 고마워. 앞으로 또 잘 부탁해요. 뽀뽀를 할까, 키스를 할까. 이리 와봐. 아이고.
오늘은 호방한 망치질 소리 대신 책장 넘기는 소리가 아침을 깨웁니다. 내가 호기심이 좀 많아요. 궁금한 거는 못 참아. 딱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할 때는 내가 연구하다 안다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연구하고 안다면 돈 주고라도 시켜갖고 기억고 알아내지. 그에게 대장장이의 길은 처음엔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삶의 의미를 세우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앞으로 이들이 10년, 길어봤자 20년 안쪽에 다들 없어질 텐데 진짜 대장간이 멸종돼 갈 때 이거를 이 자료를 갖고 그 대장간을 지원해서 후계자를 양성하든지 연대해서라도 후계자를 길러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연구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6년째 꺼지지 않고 이어온 불씨를 그는 계속해서 지켜가고 싶습니다. 좀 소질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생긴다면 그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이 공장과 여기 대전에 만든 이 시스템을 그 사람한테 다 물려줬을 때가 내가 여기에서 손 띄고 완전히 편히 쉴 수 있는데 만약에 나한테 복이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연결돼서 누군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죠. 가난 때문에 불 앞에 섰습니다. 그래야 부모님과 형제, 나의 가족들이 식은 밥 한 그릇이라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장이의 숙명은 모질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망치를 든 그의 손끝은 늘 당당했고 그가 만든 칼에선 날렵한 기품이 배어났습니다. 54년 전 14살의 소녀는 그렇게 대장간에서 장인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